네, 안녕하세요. 주식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월 31일이고요. 오리기술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토요일 동안 오늘은 무조건 알아놓으셔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주말 동안 잘 활용해서요, 우리 주주분들, 사모님들께서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일단 우리가 공시부터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기술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는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정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오류난 거를 정정한 공시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바로 어떤 거냐? 우리기술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까지도 말씀드릴 건데 일단 결론부터 보자면 이거 호재예요. 좋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 비슷한 내용 취지로 앞전에도 있었습니다. 언제요? 12월 29일에도요. 그게 사실은 조금 더 좋았는데 이번 것도 어쨌든 좋은 거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거고, 그리고 지금 투자 경고가 금요일까지 해서 며칠 차였어요? 7일 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이 8일 차고요. 화요일이 9일 차, 그리고 수요일이 10일 차인데 투자 경고는요, 무조건적으로 열흘 동안은 지정이 되는 이 제재인 건데 우리가 이 해제 요건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요건들이 충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상에서 한번 풀어드릴 거니까 우리 기술에서도 어떠한 조건이 부합되면 이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는지도 알아두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으시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더더욱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주말 동안 제가 완벽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거를요? 결국엔 우리 기술이 투자 경고에 걸려 있고 뭐 조정이 나오고 거래량 줄어들면서 못 가고 있고 재미가 없어도요,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왜 가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영상 본격적인 시작 전에 자, 어떤 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어떻게 요? 매도 금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렇죠? 우리 기술은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는데 자, 실제로 갈 여지가 너무나 다분합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댓글로 매도 금지를 꼭 작성해 주셔서 다른 주주분들께서도 시청하실 수 있도록 매도 금지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자, 좋아요랑 댓글이 많이들 달려야 다른 주주분들께, 선배님들께 추천 영상으로 뜹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개인분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물량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투자 경고 기간 진행 중에도요, 이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우리 기술 자, 매도하시는 구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 금지라고 작성하셔서 적어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는 꼭 투매 물량 나오지 않도록 제가 꽉 잡아 드릴 거니까 좋아요랑 매도 금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영상 자, 지금 바로 시작할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근데 제가 영상 중반부에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이라고 하면 결국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도 분명히 지금 변동성이 죽어버린 구간에서 우리 선배님들께 재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엄선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시 내용부터 빠르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타이틀이 뭐예요? 사채의 종류는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린이 분들이 조금 많으셔서 전환사채가 뭔지 단어 설명 잠깐만 해드릴게요. 자, 전환사채란 이 회사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사채란 말 그대로 회사가 돈을 빌린 채권이다. 근데 앞에 전환이 왜 붙느냐? 자, 회사가요, 나중에 이 채권자들한테 돈을 빌릴 때 담보를 뭐로 주느냐? 주식으로 줍니다. 근데 이 주식을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추후에 일 이전까지 상장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전환 사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진행된 게 뭐냐? 자, 이겁니다. 취득사유 사채권자의 별도의 협의에 의한 매도 청구권 행사, 그리고 콜옵션을 행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이 채권자가 돈을 받든 아니면 주식으로 상장을 하든 이라는 건데, 이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환사채라고 해서 무조건 주식으로 상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행된 내용이 뭐냐면 콜옵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콜옵션 행사했다. 이거를 우리 기술 측에서 자,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콜옵션을 써서 만기 전이라면 뭐예요? 돈을 돌려주기 전에 다시 한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시면 이래요. 금액적으로는 지금 50억이거든요. 근데 사채 취득 금액은 53억 6천만 얼마 되는데 왜 돈을 더 줬냐?
이자가 붙죠. 이자까지 합쳐서 53억에 가져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도 뭐예요? 주당 전환 가액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만약 돈을 빌려줬던 이 사모펀드 세력이요, 상장을 시켜서 실제로 매도를 한다라고 칩시다.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거래되는 가격이 9,030원인데 주당 전환가액 2,245원에 시장에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돈을 빌려준 걔네들만 이득이죠. 그래서 이걸 회사에서 상장시키지 않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돈을 주고 다시 사온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소위 말해서 혹시 이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오버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상장했을 때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 매도 물량이 있잖아요. 그걸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리스크를 없애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주주분들을 위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겁니다. 향후 처리 방법에 우리가 사실 제일 좋은 건 소각을 한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소각이 아니라 추후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처분 방법은 보류 결정이 난 거긴 한데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이유가 앞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자, 똑같이 12월 29일 날 우리기술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금액도 자, 얼추 비슷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15회차예요. 그래서 이때는 처리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취득 후 소각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거 정확하게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분기보고서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전환사채 방금 1월 29일 날 나온 공시랑 똑같이 15회차입니다. 이게 총 100억이거든요. 100억을 빌려서 일단 50억을 12월 29일 날 자, 채권자한테 50억을 다시 준 거죠. 정확히는 53억을 준 다음에 이 채권을 다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차는 전량 다 회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또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이때 앞전에 사온 거는 50억치는 전량 소각인데 이건 완벽하게 주주 친화적인 내용이죠. 근데 1월 29일 날 나온 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어쨌든 이 100억에 대한 전환사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 주주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내용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거 수치로 직접 말씀 안 드리면 또 왜 호재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주당 전환가액이 2,245원이었죠? 근데 이거 몇 주입니까? 100억이었잖아요. 100억. 그러면은 100억 나누기 2,245원을 해볼게요. 자, 대략적으로 한 450만 주가량 됩니다. 그러면 이 450만 주가 자, 시장가로 지금 시장에 풀렸다라고 했을 때 무려 400억 가까이 됩니다. 즉 얘네가 지금 100억을 빌려줬는데 최대 400억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환사채를 빌려줬던 세력들이 상장시켜서 시장가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 돈 빌려준 사람들만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회사가 막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물론 우리 기술이요.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100억 중에서 근데 50억은 어떻게 해요? 소각한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이거는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거요? 나머지 50억이 남아있긴 한데 이건 아직 결정은 안 됐다. 추후 지켜봐야겠죠? 자, 그러니까 내용 나오는 대로 제가 바로바로 영상에서 언급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매도금지 3종 세트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너무 그만큼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거 지금 전환사채를 얘기를 하면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뭐를요? 이 분기보고서도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기술의 분기보고서고요. 전환사채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보게 되면 자, 이거예요.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인데 자, 이번에 소각을 진행한 게 몇 회차라고 말씀드렸죠? 15회차였습니다. 이게 원래는요 2월 28일부터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2월 28일부터 주식으로 바꿔갈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일단 리스크가 절반은 없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가 줄 거니까요. 회사에서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오버행에 대한 이슈를 리스크를 없애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호재예요. 다만 아직 잔여 물량들이 있기는 합니다. 16회차가 남아있어요. 이거는 일부 물량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기한이 조금 더 뒤로 남아있는 건 17회차랑 18회차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때문이라도 주식이 올라가 줄 수 있는 이 여지는 존재하죠. 왜요? 전환사채 세력들이 물량을 상장시켜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또 이것조차 17회차, 18회차 이것까지도 회사가 다시 걷어들인다, 콜옵션을 쓴다 라고 했을 때 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죄송해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투자 경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야겠죠?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댓글 보니까 우리 투자 경고 어떻게 해야 풀리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은 분이 계셔서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 알아두시면 써먹으니까 꼭
이번 기회에 마스터를 해보셔라 라는 거고,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 경고가 언제부터 지정일이 됐었었죠? 자, 지정일은 22일입니다. 22일이 1일차예요. 그러면 금요일까지가 몇 일차였냐라고 봤을 때 1, 4, 6, 7일차입니다. 그러면 자, 집중해 주시고요. 앞으로 8, 9, 10 이 세 개의 캔들이 더 생기고 난다라고 했을 때 이 세 번째 캔들을 기준으로요, 이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 경고를 해제를 시킬지 아니면 유지가 될지 이거를 판단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일은 언제입니까? 당연히 이게 월, 화, 수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느냐? 이것도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전부 다 해당이 되지 않아야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투자 경고는 웬만하면 세력들이 해제를 시키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투자 경고 다음에 뭐였죠? 위험입니다. 이 투자 위험까지 지정이 되게 되면 거래 정지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본격적인 시세 분출의 초입에서는요, 거래 위험까지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웬만하면 해제를 시키고 그 다음 날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였어요? 제가 항상 자주 강조드리는 기본적으로 투자 경고 1일차, 자 이때부터죠, 조정 캔들이 나오고요. 이때도 2일차, 3일차까지도 조정 캔들이 나오지만 낙폭을 줄여주는 캔들이 나오면서 자 4에서 5일차부터 반등의 형세가 나오고 캔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자 10일차까지 판단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다음날에 슈팅이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의도치 않게 우리 기술은 중간에 이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이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왔었지만 결국 주가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 초반에 눌러주기 시작하니까 딱 이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있는 것 같아요. 이날의 종가랑 비슷한 가격대 구간에서 자 특별하게 더 물량을 팔지도 않고, 그리고 개인분들도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많이, 그리고 동시에 이 기관에서 물량을 다 담는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주가가 자 이 구간에서 완벽히 버텨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컨트롤이 들어간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샜는데 이 투자 경고가 어떻게 해야지 해제가 되는지 이거 계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판단일 T는 언제라 그랬죠? 여기 써있어요. 최초 판단일은 2월 4일입니다. 그러면 1번 항목이 뭐냐? T-5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을 경우에요. 자, 그러면 T-5일은 언제예요? 1월 28일이다. 이거부터 볼게요. 그럼 1월 28일이 이때입니다. 근데 종가가 8,740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봐야겠죠. 8,740 곱하기 1.6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13,984원이 나온다. 근데 지금 구간이랑은 꽤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달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게 통과가 될 것 같다. 그래서 1번은 거의 웬만하면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2번 볼게요. 사실 이게 조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단의 T 이날이죠. 이날이 아니라 2월 4일이죠. 죄송해요. 그래서 2월 4일의 종가보다 15일 언제예요? 여기 써 있습니다. 1월 14일이라고요. 그러면 1월 14일이 언제인지 볼 건데, 자 이때가 근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종가가 3,980원인가 그럴 건데 맞네요. 자, 그러면 3,980원보다 얼마 더 가면 안 된다라고 했죠? 100% 이상 가면 안 됩니다. 3,980 곱하기 2를 하면 7,960원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이 구간까지도 주가가 빠져야 된다라는 소린데, 자 근데 이거는 해제 여부 최초 판단일 날 해제가 되려면 이 구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지, 사실 이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냥 기간이 하루씩 늘어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구간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4조가량 발생시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를 내리려는 의도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T-15를 땡기는 거죠. 자, 하루 연장하면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틀 연장하면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자 이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웬만하면 해제가 될 거다. 그래서 최초 판단일은 2월 4일이지만 5일, 6일, 금요일까지도 볼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에 실질적으로 투자 경고가 해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건 제 시나리오니까 주가가 실제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썼기도 하고, 그리고 수급이 지금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자 기간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이날의 종가가 얼마죠? 4,000원이네요. 4,725원 곱하기 2를 하면 얼마다? 자 9,450원까지 올라갑니다. 기준가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8,000원 위에서 계속해서 컨트롤을 한다면 이 투자 경고 해제 기준에 부합하게 될 때까지 2일 정도는 추가적으로 연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시 내용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3번 판단 항목이 이거였죠. 판단의 T의 종가가 최근 15일의 종가 중 최고가가 맞아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간단해요. 지금 캔들이 앞으로 3개 정도, 3개에서 많게는 5개 정도 더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는 시나리오에서는요. 근데 그러면 그 15일 동안에 가장 높은 종가만 아니면 돼요.
근데 제일 비싼 건 오늘이겠네요. 자, 오늘 9,030원 정규장 기준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금요일날, 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땐 9,030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월요일날 뭐 9,100원으로 마감한다라고 하면 3번이 바뀌는 거예요. 9,100원으로요. 그리고 9,200원으로 화요일날 마감한다라고 하면 기준은 9,200원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최고가만 아니면 투자 경고가 풀린다. 1번, 2번, 3번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 기술 원래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우리 기술은 좀 특이 케이스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투자 경고에 걸리면 4에서 5일차까지는 낙폭을 줄여주는 조정 캔들이 나오고, 그때부터 반등과 동시에 자, 지정일, 지정 전일 혹은 최고가의 캔들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가 컨트롤이 들어간 다음에 슈팅이 나와준다라고 했는데, 우리 기술은 중간에 이 원치 않은 캔들이 한 번씩 섞였죠. 중간에 이 원전과 관련된 호재가 나옴과 동시에, 그리고 코스닥 정부의 부양책이 나오는 바람에 올라가주는 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 기술도 나름 코스닥에서 좀 비중이 있는 종목이에요.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 연기금이 작정하고 사준다? 그러면 코스닥을 사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 기술도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더 높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기술은요, 가치가 있다, 가치 투자로 접근한다 라기보다는 냉정하게 세력주에 가깝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왜 그렇죠? 자, 앞 구간에서 우리 기술의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던 데가 언제입니까? 이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 웬만한 매집이 다 끝냈을 거고, 솔직히 길게 포함하면은 뭐 이것까지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저기까지 포함시키기는 조금 어렵고, 한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랬을 때 21년도에 역대급 매집이 들어갔었죠. 자, 이때 3,000원까지도 뚫어주면서, 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한번 3,000원까지 올려주고 매집을 진행시켰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저항선 걸려있던 3,000원 여기 있죠?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3,000원을 한참 높게 뚫어주면서 9,000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이 저항대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을 뚫어서 한참 위에 매물도 별로 없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요, 아예 매물대가 없어요. 단 말은 세력들 입장에서 올릴 일만 남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결국 단순하게 제가 지금 차트로만 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수급도 중요하고 차트도 중요하고 결국 재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재료가 뭐다? 명분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명분이 되는 건데, 세력들 입장에서 매집했으니까 자, 시간 됐다, 이제 올립시다. 우리 몇 시에 올리기로 했죠? 2026년 2월 뭐 며칠 몇 시에 올리기로 했는데 딱 됐으니까 이제 갑시다, 이게 아니라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야지 자,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목을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자, 오늘 등락률 제일 낮은 거 한번 봅시다. 누가 제일 많이 빠졌죠? 그냥 알기 쉽게 바이오라고 할게요. 자, 세력들이 바이오주를 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약속한 날짜 됐으니까 자, 사야지, 이러면 올려야지 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갑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 주주분들이, 개인분들이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기술은요, 이 투자의 3요소 모두 다 부합합니다. 수급과 차트, 재료 전부 다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밀어주는 게 원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도 지금 준비가 됐죠. 차트도 좋아요. 수급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게끔 매도 금지라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까지도 눌러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나온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지금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많으신 선배님들 위해서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도 투자의 3요소를 다 부합합니다. 근데 얘는 300어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3요소에 위배되면서 근거 없이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한 번쯤은 자, 소액 정도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바로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생각해 보게 되면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주가가 이렇게 10만 원을 향해서 가다가도 1년도 채 안 돼서 반토막이 났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면요, 매출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앞전에는요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이 전장이랑 로봇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이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로봇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추후에 인수합병 대상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 정도를 하는 이런 부품이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죠.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을 받고요.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공장에서 위탁받아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로봇 사업을 인수하면서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추후에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도요. 이 자율주행이 다시 한 번 더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내용만으로 얼마 갔죠? 바닷건 17,000원대에서 최근에 80만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이 4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인데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 기대는 합니다만 바라지는 않아요. 좀 웃겼는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러프하게 한 10배거 정도만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인수합병이 혹여나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만 이거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자,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2026년 10배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 그리고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우리 기술이 올라가는 구간들에 있어서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비중을 더 실어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010-9630-2563번으로 우리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많으신 선배님들은 전부 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신고가 아니면 매도 금지 전부 다 달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면서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시간 동안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